네, 안녕들 하셨어요? 우리 역사예술 포럼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하는 지중해 역사예술 프로그램, 이제 회원님들과 구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그동안에는 이제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 시리즈를 우리 유튜브에서 일주일에 3-4번씩 올렸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에게해 사실 서양 문명의 남상이죠.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출발점인 에게해의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 산토리니와 크레타, 역사예술 기행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 해서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과 병행해서 이제 업로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을 아껴주시고 경청해 주신 것만큼 산토리니 크레타 역사예술 기행도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 산토리니 1편이 이제 나가는데, 산토리니 크레타 1편이 나가는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뭐 50년도 좀 더 됐습니다만, 제가 국민학기를 하는 때 그날 첫눈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첫눈 온 날 해서 11월 1일이라고 썼던 그 기억이 오늘 생생합니다. 그래서 꿈 많고 그 아주 순수했던 초등학교 국민학기 1학년 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경험하고 또 공부했던 지중해, 특히 이제 산토리니, 크레타 역사예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양 문명의 남상이죠. 이게 남상이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큰 황하라고 하는 큰 강물이 나오기 전에 그 상류로 올라가면 작은 술잔을 띄울 만큼의 조그만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흘러서 크게 바다로 가는 거다, 이런 의미로 남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술잔을 띄우는 물질, 이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양 문명이라고는 오늘날의 거대한 문명이 나오는 것에 결국 출발점은 이제 그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문명을 이제 요 페이지를 앞으로 자주 보게 되겠습니다만, 요거를 눈여겨서 이렇게 잘 봐두시면 그리스 문명 우리가 평소에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언제 어떤 시대가 있었던 거야에 대해서는 잘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요 페이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출발을 우리는 키클라데스 문명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가 BC 한 3300, 3200, 이때부터 한 BC 2000년까지를 키클라데스 문명기라 그러고, 그걸 뒤이어서 나타난 걸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미노아 문명기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미케네 문명기가 나오는데, 이 미케네 문명기는 드디어 이제 키클라데스와 미노아는 에게해의 에게해 문명이 되는 거고, 미케네 문명부터가 오늘날 그리스 본토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케네 문명기를 거쳐서 Sea Peoples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나타나서 동지중해 연안을 초토화시킬 때 미케네 문명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몇백 년 동안을 우리가 암흑기, 요즘은 이제 기하학 문의의 시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유적이나 유물이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간간이 나오는 유물에 보면 문의의 도안이 기하학 문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학 시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요 암흑기 또는 기하학기가 끝나고 400여 년의 침체기를 거쳐서 BC 8세기가 되면 그리스 문명의 새로운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를 우리가 아르카이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르카이크기. 이때 드디어 이제 페니키아 문자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 문자가 시작이 되고, BC 776년에 1회 고대 올림픽이 열리고,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로 쓴 최초의 문학 작품을 남기고, 이것이 바로 BC 8세기 초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아르카이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C 479년, 우리가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페르시아의 침략을 그리스 연합군이 아테네 북방에 있는 플라타이아라는 현장에서 물리친 BC 479년부터를 우리가 고전기, 클래식 피리어드라 그러고, 우리가 현대 문명에서 민주정치라든가 조각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거의 대부분의 어떤 현대 문명의 모태가 바로 이 고전기 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기가 끝나면 BC 331년은 뭐냐 하면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해, 이때부터 우리가 그리스 문명을 헬레니즘 시기라 그런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 역사 구분을 이렇게 딱 이해해 놓으시면 서양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스 문명의 남상은 이제 에게해가 되고, 에게해를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저는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직접 탐방했던데 그리고 직접 촬영한 사진만 갖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섬들이 이제 제가 직접 탐방했던 4개의 섬들이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문명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섬들. 다른 섬도 많이 있습니다만 문명사적으로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섬들을 주로 이제 익혀두시면 좋고요. 검은색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은 데가 키클라데스 문명. 그리스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역사가 시작된 키클라데스 문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 위에 있는 미코노스 섬에서부터 델로스, 이오스, 낙소스, 밀로스, 산토리니까지 그 유명한 로망 산토리니까지 여기를 키클라데스 제도라 그럽니다. 제도라는 건 이제 여러 섬들, 즉 그 있는 저렇게 검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섬들을 키클라데스 제도라 그러고 저쪽에서 꼽혔던 그리스 역사 최초의 문명을 우리가 키클라데스 문명이라 그러는 거고 그걸 뒤이어서 황토색으로 쳐놓은 걸 우리가 미노아 문명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간단합니다. 키클라데스 제도의 맨 남쪽에 있는 산토리니 섬하고 그 산토리니하고 밑에 있는 큰 크레타 섬하고 요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미노아 문명이라 그래요. 요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개 문명의 핵심은 미노아 문명입니다. 키클라데스 문명기에 남겨진 유물은 극히 제한되고 그거는 또 우리 미노아 문명을 소개할 때 함께 다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키클라데스는 일단 4개 문명에서 제껴놓고 미노아 문명을 다루면서 산토리니를 다루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노아 문명의 핵심은 산토리니와 크레타 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산토리니를 우리가 크게 확장해서 지도로 보면은 맨 끝에 있는 오이아라고 있죠. 맨 위에 저희가 바로 그 유명한 석양 노을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돈 들고 들어가 보는 데가 바로 저기고 맨 밑에 있는 게 아크로티리 유적지. 미노아 문명의 대표적인 그 역사 문화 유적지고 아주 흥미로운 유적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세히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 유적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유적지는 산토리니에서 아크로티리하고 테레 2개가 있는 거고 나머지 카마리 해변이나 또 카멘이라든가 피라의 탕구라든가 이런 건 이제 우리 현님들이나 또 이 구독자님들 좋아하실 이제 산토리니의 풍경, 경치 관광이 되는 거죠. 크레타는 여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해 놓은 게 말리아 크노소스. 크노소스 많이 들어보셨죠? 크노소스 궁전. 그래서 고르틴, 구르니아, 파이스토스까지가 미노아 문명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유적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시티라는 건 이제 제우스 신과 관련된 제우스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굴이었는데 바로 저기 있는 거고, 라클레온과 하냐 레팀노라고 하는 이런 또 이제 관광지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산토리니와 크레타 역사예술 기행을 이 두 섬의 이제 이런 핵심 지역들을 이제 개략적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자, 미노아와 산토리니,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 산토리니와 크레타를 탐방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기서 한번 좀 퀴즈를 내봐야 되겠어요. 479만 원 들어간다. 두 분 들으셨어요. 679만 원이다. 한 분 들으셨어요? 879만 원이다. 한번 안 들으신 분도 계세요. 안 들으신 분은 본인이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 그 답이 없어서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특정 회사 이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특정 회사에서 가는 그리스 패키지, 핵심은 산토리니하고 크레타죠. 여기 이틀씩 묵고 본토에서 이틀 묵는데 879원. 아니구나. 한자 빠졌네. 879만 원입니다. 야, 이거 근데 무료 탐방이 가능할까요? 무료 탐방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지중해 시간여행. 유튜브를 보면 무료 탐방이 됩니다. 굳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클릭만 눌러주시면은 무료 탐방이 가능합니다. 무료 탐방. 네. 자, 그래서 산토리니. 네. 이게 참, 보기만 해도 멋있죠? 네. 보고 또 보고 싶은, 네. 봐도 또 보고 싶고, 가도 또 가고 싶은 산토리니인데,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주로, 크리스토스 두마스라는 사람이 쓴 왼쪽에 있는 산토리니 책하고, 테라의 예술과 종교라고 하는 책인데, 테라라고 하는 것이 고대 이제 산토리니를 부르던 이름이 테라기 때문에 산토리니의 예술과 종교다 이런 의미면 됩니다. 그래서 두 책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쭉 이제
산토리니의 어떤 그 역사와 예술을 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의 요점은 에게라는 게 무엇이냐, 에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미노아 시대의 산토리니, 그 다음에 이제 피라 시가지하고, 피라라는 건 이제 산토리니의 오늘날 중심 시가지를 피라라 그래요. 피라 시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오이아 또는 이아라고도 하는 석양을 보는 거니까 그냥 오늘 첫 강의에서는 쭉 산토리니의 풍경을 훑어본다.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퀴즈 몇 개는 해야죠. 다음 중 에게에 있는 섬이 아닌 것은 밀로스 섬이다. 에게에 있어요? 산토리니 섬이다. 아, 이건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크레타, 시칠리아. 시칠리아는 에게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밀로스 섬을 잘 모르시더라도 시칠리아는 이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로스 섬은 파리 루브르에 있는 그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한테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 근데 그리스 원래 이름은 밀로스인데 프랑스어에서는 S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라고 우리가 그랬는 거예요. 바로 저 밀로스 섬에서 출토가 된 겁니다. 자, 미노아 문명이 아닌 것은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미노아 문명지는 산토리니, 크레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 요즘 이제 유물이 많이 발굴되면서 로더스 섬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노아 문명지에 포함되는 유물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밀로스 섬은 이제 아니죠. 자, 흥미로운 퀴즈. 산토리니 섬에서 교통수단이 있는데 산토리니 섬의 교통수단이 아닌 것은 손 들어주셔야 돼요. 택시. 아닌 거. 택시도 있을 것이다. 버스. 당나귀. 당나귀 교통수단이에요? 전차. 그죠. 예. 산토리니 섬에 왠지 전차는 없을 것 같아요. 산토리니 섬에 택시 있는데 몇 대나 있을까요? 몇 대나 있을까요? 야, 전 산토리니 섬 몇 번 가봤습니다. 택시를 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몇 대가 있긴 있어요. 예. 몇 대가 있긴 있어요. 산토리니의 교통수단 중에 당나귀 교통이 있는데 이 당나귀는 어디에서 교통수단으로 쓰일까요? 해변하는데. 해변에 운치 있게 당나귀 타고 걸으면 안 될까요?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겠군요. 산토리니에 세종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세종이 우리나라 세종대왕을 기념하는 건가요? K컬처 붐을 타고 에게의 중심인 미노아 문명의 중심인 산토리니 섬의 위대한 킹 세종? 왠지 거기까지는 아직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주제는 산토리니 가는 길 살펴보고 오늘날의 현대 시가지, 피라 시가지의 풍경들, 피라에서 이제 케이블카 타고 당나귀 타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세종교회라는 게 뭔지 거기 길지는 않습니다만 피라 시가지 중심부에서 세종교회 가져가는 트레킹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오이아, 이하의 석양을 한번 보는 풍경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저는 이제 아테네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주 가는 것도 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가까워요. 한 45분에서 검은 거는 이제 아테네 외곽에 있는 공항이고 산토리니, 피라라는 게 또 산토리니까 오이아 있죠. 그래서 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배 타고 갈 때는 아테네 관문이 피레우스 항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배 타고 가든지 그러면 직항으로 가면 저는 직항은 안 타봤어요. 근데 한 5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저기 들려서 가면 이제 8시간, 10시간 막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용했던 거는 이 밑에 크레타 섬의 헤라클레온에서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헤라클레온에서 50분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가 여기 왜 나왔는가? 50분이 아니에요. 예. 비행기 타고 가면 이제 50분이지만 헤라클레온에서 그러면 배로는 얼마나 걸릴까? 이거 이제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방법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 그리고 산토리니는 유럽에서 움직일 때는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직항편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이렇게 좀 오랫동안 유럽을 탐방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요 도시에서 산토리니를 바로 직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테네를 거치지 않으셔도. 네. 산토리니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토리니를 이제 테라섬 또는 티라섬이라 그런다. 이렇게 하고 키클라데스 제도의 맨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한 15,000명 정도니까 요즘 제 고향인 이천시 남쪽에 있는 그 동네하고
저 다닐 때보다 인구가 훨씬 줄어가지고 거기랑 많이 비슷한데 비행기로 50분이죠? 자, 이게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산토리니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모든 사진 제가 다 찍은 건데 비행기에서 혹시나 하고 내려다봤더니 산토리니가 밑에가 그대로 내려다보이더라고요. 이게 산토리니 지형 그대로입니다.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마치 원형 경기문이나 아니면 그 전차 경주장 마냥 이 전차 경주장에 타원형으로 길게 생긴 왜 저런 지형이 나왔을까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고 비행기에서 내다보면 이렇게 되고 유람선까지 대형 유람선도 잘 보이죠, 그죠? 그리고 하얀색으로 된 게 바로 뭐예요? 집들입니다, 그게. 저기는 집은 전부 하얀색이기 때문에 하얀색 집들이고 하얀색이 아닌 거는 다 돌덩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완전히 해안 절벽지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는 무슨 지형이겠구나. 절벽이 급하게 있던 건 뭐예요? 뭐가 한번 펑 터졌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크레타 섬의 이라클레이온, 이라클레이온이라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이제 부두에서 유람선을 타고 빠져나오면서 이제 바라보고 찍은 거예요. 여기서 이런 유람선을 타고 산토리니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죠? 네. 저 배들이 다 걸리가는 산토리니로 가는 배들이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50분, 2시간 50분, 3시간 50분, 4시간 50분.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요. 네. 얼마. 그래서 이제 쭉 멀어지는, 그런 노래 없나? 다시 보자, 항구야, 그런 거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이제 애기의 푸른 바다를 싹 폼 잡고, 저런 데 가면 괜히 폼 잡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다 탁 있고, 폼 잡고 딱 찍으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그냥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안에 있을 수가 없죠. 밖에 나서 바다 보고, 안에는 이렇게 졸려서 자는 사람들만 보지만 밖에 나오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보는 게 훨씬 좋겠죠. 그죠? 밖에서 이런 걸 봐야지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시원한 애기의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다 보면 이렇게 산토리니의 절벽지대로 짜잔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멋있죠? 여기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진짜 멋있다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이국적이죠,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들어가면 산토리니는 여기 크게 보면 섬이 몇 개가 있는데 가운데 보면 이제 원형으로 동그랗게 파져 있잖아요. 그 중에 오른쪽으로 반달처럼 완전히 반달 초승달처럼 돼 있죠. 요것은 산토리니 섬. 그다음에 가운데 보면 네아 카멘이라고 써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화산섬.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이제 좀 작지만 그래도 조금 큰 섬이 하나 있잖아요. 요것이 테라시아 섬. 그러면 섬이 몇 개 더 있지만 사람이 사는 섬은 오른쪽에 큰 산토리니 섬과 왼쪽에 보이는 테라시아 섬 두 개만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건 이제 무인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전체를 산토리니라고도 하지만 오른쪽으로 초승달처럼 생긴 큰 섬을 우리가 산토리니 섬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지형 공부를 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로 찍으면 똑같죠. 그죠? 여기 지도에서 보는 초승달처럼 생긴 거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하늘에서 찍은 거, 비행기 타고 찍은 거를 옆으로 세워놓으면 지형이 이렇게 똑같이 테라시아 섬까지 해서 나오는 게 다 보이시죠? 요런 이제 산토리니의 지형을 보시면서 비행기가 이제 드디어 산토리니 공항으로 딱 내리는 건데 여긴 어디예요? 까마리 이제 해수욕장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공항에 딱 내리면 공항은 후줄근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제가 찍은 건 아주 오래전에 찍은 거여가지고 제가 그 뒤로 갈 때는 배 타고 가고 공항으로 간 건 아주 오래전에 가가지고 옛날에 그 사진기가 좀 그저 그런 걸 찍어가지고 사진이 그저 그렇게 나왔는데 1972년에 이 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산토리니가 유럽인들의 본격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50년 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972년도 11월 1일 날 첫눈 오는 날. 그날 그 해에 이 공항이 완성된 거니까 53년 됐네요. 자, 배로 내리게 되면 이제 어디로 내리냐면 이 지도에서 선창장으로 돼 있는 원래는 그 위에 보면 피라 예탄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0몇 년에 갈 때는 배를 타고 저기 내렸었어요.
근데 저희가 좁으니까 밑으로다가 채로 깎아가지고 선착장이라고 써있는 저쪽으로 항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해졌어요. 관광하기가. 왜냐하면 옛날 피라 예탕구는 거기서 계단 올라가면 바로 필라 시가지가 나오니까 좋았는데 지금은 여기서 저까지 걸어갈 수가 없고 반드시 버스를 이용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버스나 버스를 이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는 조금 많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뭐 하도 많이 배들이 들어오니까 수시로 배가 들어옵니다. 각지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그래서 이제 큰 저런 이렇게 카페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문 딱 열리고 차부터 먼저 싹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타고 떠나고 네. 아주 이런 그것도 구경거리예요. 쓱 열리면서 뭐 누가 나왔다 봤다 하기 때문에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저기서 이제 피라 시가지로 누구든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저기는 호텔이 없기 때문에 피라 시가지까지 뭘 타고 와요? 버스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저기선 당나귀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나절 걸립니다. 그 더운데 한나절을 갈 수가 없죠. 택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때는데 저도 본 적이 없어요. 택시를. 산토리니에서. 그래서 뭐 특수한 사람들이 아마 대절로 다 이미 다 하기 때문에 보통 관광객들이 이용하기는 좀 예약으로 해가지고 하면 몰라도. 그리고 이제 공항에 내려서도 역시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비용은 엄청 저렴합니다. 네, 비용. 버스 조그만 거 타고 가기 때문에 2유로나 2유로 50 요 정도만 내면은 공항에서나 항구에서나 시내 중심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버스예요. 이런 로컬 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항구에 내리든 공항에 내리든 저 버스 타고 움직이는 건데 불편한 거는 버스가 조그마가지고 큰 짐 싣기는 이렇게 좀 물론 밑에다가 또 실으면 되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뭐 배낭여행을 가시든 개인적으로 가시더라도 움직이는 건 전혀 염려하실 게 없다. 그냥 말 안 통해도 이렇게 내려서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없지 다른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오면은 피라 버스 터미널을 딱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산토리니 각지로 가는 버스가 전부 요 자리에서만 출발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개별적으로 여행을 가시더라도 관광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시면 되고 자 여기서 출발할 때 제가 이제 버스를 탔는데 자 로컬 버스를 탔어요. 빨리 나가라 버스가. 그래가지고 여기 로컬 버스라고 이게 돼 있어요. 요놈을 이제 줄 서 있다가 아주 뭐 질서가 없어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제 탑니다. 꽤 올라타면은 어머나 버스 차장하기엔 인물이 버스 차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아주 구식이죠. 그래서 표 한 장씩 들고 1유로 2유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끊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에 오면은 어디 SM에서 스카우트 했지 않을까 싶은데 자 30분 정도 오면 이제 이렇게 딱 내리는 거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들 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럼 바로 우르르 따라가면 그러면 이제 여기 버스 정류장 보이죠? 여기서 왼쪽으로 보면 아틀란티스 호텔 있잖아요. 여기 그냥 길이 직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아틀란티스 호텔을 가야 되냐? 저기는 비싸가지고 묵기가 어려워요. 이재용 회장님 아니면 묵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는 좀 놓고 딴 데 이제 싼 호텔로 가야 되는데 일단 저 호텔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쭉 직선으로 뭐 지도는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걸어 올라가면 돼요. 언덕바지인데 약간 이렇게 올라가시면 거기서부터 바로 깎아 내려지는 절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냥 기가 막힌 경치가 여기서부터 펼쳐집니다. 여기서부터 쭉 케이블카 쪽으로 꼭대기 세종교회 보이시죠? 그래서 저기가 절벽을 따라서의 트레킹 코스가 되는 거고 상점가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몰려있고 관광하는 분들이 바로 이 해안 절벽길을 따라가서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종정시장으로 저기서 사람 구경하면 됩니다. 사람 구경. 이렇게 그냥 쭉 따라가면 돼요. 이런 그냥 전부 저렇게 트렁크 끌고 뭐 가든지 그래서 서쪽 언덕 방향으로 직진해서 쭉 올라가면 이게 됩니다. 자갈길 따라 올라가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 바닥을 보면 바닥이 포장이 뭘로 돼 있어요? 돌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앞으로는 돌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시고 자갈 모자이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에서도 했습니다만 로마 시대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시각예술품이 바닥에서 설치한 바닥 모자이크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그 오프스 테살루툼이라 그러니까 테세라 모자이크라 그래요. 그래서 색 대리석을 이렇게 잘게 조각내가지고 하는 거고 원래 그리스 문명권에서
BC 4세기 이럴 때부터 모자이크가 시작이 될 때는 대리석을 자르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조약돌로다가 바닥을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가면은 지금도 저렇게 조약돌로다가 바닥을 포장하는 게 지금도 그대로 활용돼요. 2400년째. 지금도. 네, 그래서 요건 그래서 페이블 모자이크 영어로 그러니까 자갈 모자이크 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테세라 모자이크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게 예술 작품이 아니라 바닥 포장입니다. 그게 먼지나지 말고 그 물에 질척거리지 말라고 바닥을 포장하는 포장길인데 그거를 같은 값이면 화려한 시각예술품으로 바꾼 거예요. 그죠?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는 거죠. 건축 포장에다가 예술. 근데 그 초기에는 대리석 조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모르타르 치고 그 위에다 뭘 깔았어요? 자갈을 깔았다는 거예요. 자갈 포장길이다. 그리스에는 지금도 저게 많이 현대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저 왼쪽에 오른쪽에 교회 있고 왼쪽으로 호텔이 보여요. 저게 이제 아틀란티스 호텔이에요. 호텔 아틀란티스는 다음 시간에 저게 왜 생겼는지 다시 보시게 되고 일단 여기까지 딱 오면 앞에 에게가 싹 쏟아지면서 와 소리가 절로 나오고 여기서부터 사진을 마구 찍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호텔이 어떻게 해서 1952년에 개장됐는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 에게를 끼고 이 자갈 포장길, 페이블 모자이크 길을 쫙 따라 올라가면 이게 트레킹 코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맛집들, 뭐 찻집들, 기념품 집들, 뭔 집들 해서 이게 쫙 다 있는 거죠. 예. 여기 따라 올라가시면 되고,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밑으로 절벽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이 골목도 나오고, 오른쪽으로도 골목이 있는데, 되게 오른쪽보다 이제 왼쪽 골목으로 내려갈 때 바닷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카페라든가 이렇게 하고, 저는 저기 올카노 블루인가? 여기로 들어왔나? 여기로 와서 딱 들어오면은 이 집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집을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앉으면은 그냥 기가 막힙니다. 절경이. 이 집이구나. 이 집 이름이 뭐예요? 무슨 라스톤인가? 뭐 있는데 이 집으로 제가 들어가가지고 라스톤이 맞네. 라스톤이. 예. 라스톤이. 여기가 괜찮아요. 뭐 그 집만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다. 예. 기가 막혀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라스톤 식당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는 거예요. 뭐 딱 이러고 폼 잡으면 한 잔 들고 그죠? 네. 이 뒤에가 뭐예요? 사진 찍어놓고 일부러 걸어놓고 저기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이 포토존이 아니라 실제 풍경입니다. 그게 뭐 이 집만이 아니에요. 어느 집에 가든 그냥 다 마치 배경사진 찍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폼 잡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배우가 될 수 있는 배경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리저리 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 사진을 찍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독보적인 뭐 저렇게 하얗고 푸른 하늘에 푸른 바다가 나오는 데가 뭐 산토리니만이 아니라 또 뭐 미코노스 섬도 가도 있고 그렇지만 저런 아주 높다란 절벽이 있는 데는 산토리니가 유일하기 때문에 풍경 찍긴 저기가 제일 좋고 나중에 이제 튀니지 가시게 되면 튀니지 그 카르타고 구시가지 뒤쪽 언덕으로의 시디브 사이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풍경이 나와가지고 튀니지가 이제 그 1950년대 말인가요? 프랑스에서 독립하기 전에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문인들이 많이 가서 있던 데가 바로 그 튀니지의 시디브 사이드라고 하는 거기가 있어요. 거기도 제법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제법 운치 있고 멋집니다. 거기가. 네. 여기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독보적이고요. 이게 올드 피라의 올드 항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 밑으로가 보이는 데가 신항구고 차 타면 30분 걸리는 데도 굉장히 가까워 보이네.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오미딱 뭐 좀 밑에 조금 있잖아요. 저게 원래 옛 항구였었어요. 그래서 한 20몇 년에 제가 처음 갈 때는 저기로다가 배가 다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무슨 용도로 쓰냐면은 내부로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 배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케이블카가 밑으로 오르내리는 케이블카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케이블카 우리 마치 남산에 오르내리고 뭐 있듯이 그 케이블카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나귀 체험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엔 케이블카가 없으니까 이 항구에서부터 올라올 때 굽이굽이 길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실어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 물산이 안 나기 때문에 전부 배를 갖고 이 항구에 오면은 나귀가 그 짐을 다 올렸단 말이에요. 생필품들을. 그래서 생필품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나귀를 이용했던 건데 요즘은 이제 뭐 관광객들이 주로 이제 나귀 체험하는 거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버스 터미널이 있고 쭉 걸어 올라와서 이거예요. 길 보이시죠? 굽이굽이 보이시잖아요. 저 가까워 보이지만 걸어 올라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저같이 좀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여름에는 뭐 더워서 되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그 좀 가까워 보이지만 굉장히 힘들고 요걸 이제 케이블카를 타야 돼요. 근데 케이블카가 저도 우리 지난번에 그 남산 그 야외 탐방할 때 케이블카 앞에서 줄 엄청 많이 서 있잖아요. 여긴 뭐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이게 타려면은 일찍 가시든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부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는데 케이블카를 이제 이걸 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텔레페릭이라 그러는데 뭐 케이블카예요. 우리식에. 그래서 요걸 쫙 타시면 이렇게 뾰로록 여기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뭐 그림이 엄청 멋있죠. 예. 이렇게 해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면은 옛날 항구가 이렇게 나와요. 옛날 항구가 옛날 항구 모습이 있고 여기가 드디어 덩키 수브니어 스테이션. 그러니까 나귀 기념품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골목을 딱 지나면 저 앞으로 나귀들이 보이죠. 나귀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어서 와서 타세요. 공짜로? 공짜 하면 안 되잖아요. 나귀 사료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은 비싸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귀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 사람들이 와서 설명해요. 그래서 나귀가 뭐 멸종 위기고 그래서 이 멸종되는 나귀를 보호하려면 이걸 타야 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욕을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타면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신비하잖아요. 여기서 할 수 없는 거를 타는 거기 때문에 타고서는 이렇게 쫙 계단을 따라가지고 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저도 타는 게 뭐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좀 폼이 제법 나죠, 그죠? 타박타박해서 2호석인가요? 메밀꽃 필 무렵에 해서 노새 거긴 뭐 노새입니다만 노새 해가지고 그 누구예요, 그 저기 장돌뱅이 그 누구죠? 응? 동이도 있고 그 아빠 허생원이 이제 하고 그런 거 풍경이 연상되죠. 그래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사진 찍을 필요도 없어요. 네. 왜냐?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걸 타고 사진 찍어보려고 막 위험하게 야 찍어라 마라 하고 서로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 가서 타시게 되면. 왜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끝에 와서 딱 내리는 순간 내 눈앞에 사진이 딱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동안에 벌써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찍었는지 찍어가지고 딱 사진을 주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 작은 애 저 딸 사진 뭐 제 사진에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내렸는데 그걸 안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멋있게 나오잖아. 네. 아무나 다 배우가 돼요. 저 가서 찍으면 이렇게 돼서 딱 저걸 이제 하면은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저기 사람들 있죠. 저기 딱 그 사진을 이미 쫙 걸어놨어요. 내 거 찾아가 돈 주고 사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색다른 체험이 되고 다 잘 나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기분 좋은 김에 바가지 쓰던 뭐 하든 바로 카페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스파게티랑 막 이런 걸 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딱 앉아 요런 식당인데 어떻게 안 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경치가 이렇게 예쁘니까 그런 데 가서 사진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꽃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스파게티 하나 딱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세종호텔로 트레킹을 가는데 과연 과인이 왜 거기서 나오느냐. 세종대왕이냐. 그 세종이 다녀오신 회원님들과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거기 기다리실까요? 네. 길은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넓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로 다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람 구경도 하고 애기 구경하고 하얀 집 구경하고 이렇게 해서 웅장한 절벽의 산토리니 풍경을 보면서 또 군데군데 나오는 기가 막힌 정경의 그 테라스 카페들을 좀 보면서 그죠? 여기 앉으면 뭐 그냥 뭐 술 한잔 안 마셔도 다 이렇게 분위기에 많이 취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드디어
세종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님이 계셔서 세종이 아니라 종이 3개 있어서 세종교회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야, 종이라도 좀 큰 걸 달아놓지. 그래서 자관 세종대왕님은 안 계신 거고 피라멘 그 시가지 끄트머리에 있는 종이 3개 달린 세종교회까지 이렇게 하면 산토리니에서 내려서 시가지에 핵심 시가지에 케이블카나 당나귀 그리고 세종교회까지 트레킹하면서 전체 이제 왼쪽으로 펼쳐지는 그 카메니 섬이라고 환한섬까지 해서 전체 산토리니 풍경 조망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이아의 석양이나 검은 자갈빛이 그래서 카마리 빛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